안녕하세요. 199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PCO 사업, PCO 직업이죠. PCO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종 쏨 학생들도 불러서 너네들은 왜 PCO가, 그 PCO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갖고서 저희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에서 해봤고 했는데, 실제로 PCO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PCO 직업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PCO 한번 해 볼까?'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좀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PCO는 괜찮은 직장일까? 그것을 알려주마."라고 잡았고, 그 내용을 이도 플래닝의 정성은 대표님께서 함께 해 주실 예정입니다. 대표님, 우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 플래닝이라는 PCO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성훈이고요. 현재 마이스 협회 권익위원장을 같이 역임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마이스 협회 내에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PCO의 인기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러게요. 맞아요. 신입사원들, 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 쪽에도 굉장한 지금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기회를 윤 교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물론 이제 가감 없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각오하고 네.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가감 없이 약간 이렇게 포장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뭐 이렇게 감 이 뭐 막 이럴 네, 필요도 없는 것 이제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요새 이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고,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희가 사실 한림대학교에 마이스 기획 전공을 학부에 새로 만들어요, 2 학기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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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가 고 관련돼 갖고 학교에 가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이 정말 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마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알지만, 일반 다른 학생들은 마이스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 얘네들이 우리가 막 행사해서 알려주고 하니깐 "마이스가 뭐예요?"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더 없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지금 뭐 마이스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네. 마이스 협회에 있지만 네. 마이스와 PCO를 약간 구분하는 경향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PCO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한정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어요. 아 이쪽에서. 네. 맞아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PCO라고 다 통칭하는데 다 PCO예요. 맞는데 PCO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네. 법률상으로 딱 한정하다 보니까 우리 맞아요. 학생들도 좀 헷갈리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네. 그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 이거 공유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아, 애들이 매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얼마나 해야 돼요?"예요. 그런 것들 좀 국제회의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공유가 됐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예, 이게 법률적으로 정의예요. 네. 국제회의를 포함한 전시 이벤트, 마이스 산업 관련 업무에 대해 계획 준비 진행하는 토탈 오거나이징 서비스 제공하는 음. 얘가 음. PCO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입 직원들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은 요즘에는 좀 아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국제회의 하는데 아니에요? 회의 기획하는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네. 제가 밑에 써놨듯이 국제회의 기획서 당연히 PCO 맞아요. 근데 음. 요즘에는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라는 이 영어에 네. 드는 정의의 이 업이 여행사, 그다음에 전시기획사, 맞아요. 광고 대행사, 음. 언론사, 이벤트 기획사 다 하고 있어요. 네. 전부 다 PCO라 그러죠. 예. 전부 다 PCO라고도 할 수 있고 PCO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꼭 PCO라고 우리는 PCO예요. 국제회의만 해요. 외국인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 기획을 도움 주고 있어요. 라는 데만 PCO가 아니라 음. 여행사의 경우도 언론사의 경우도 이벤트 기획사의 경우도 다 하고 있다. 음.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나 신입 직원분들이 PCO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꼭 PCO라고 자기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업체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음음. 여행사나 전시기획사나 광고대행사, 언론사, 이벤트 기획사에 다 가셔도 PC 업무를 배울 수 있다. 그쵸, 그쵸. 그렇게 맞아. 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스 협회 이제 회원사들이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PCO라고 얘기하는 마이스 기획업이 있거든요. 예, 마이스 예. 기획업에 가입되신 분들, 회원사로 가입되신 분이 한 8, 90여 군데 되는데 대부분 이런 업종을 음, 하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실제로 PCO의 역할들이 음. 물론 이제 개체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네. 공통 PCO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회의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컨설팅이라든지 음, 행사를 기획하고 유치 제안서죠. 유치 제안서를 네. 제작하고 또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서포팅하거나 직접 하는 그런 음, 개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PCO들 예전부터 이 국제 회의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PCO들이 많이 지금들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외에는 마이스 산업 내 관련 산업과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업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업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 기관이나 지자체, 정부, 기업 등 주체기관과 협력하고 음, 대행을 하면서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음, 베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음. 설비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방치. 있고 예, 무대도 있고 예, 전시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인쇄 제작업, 공연 기획업 등 다양한 협력 회사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오거나이저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당연히 행사마다 있을 거고 그 참가자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일이냐면 보통 항공, 숙박, 또 의전 영접, 영송, 운송, 음, 참가자 관리, 등록 참가자 이런 관리. 네, 일들을 네, 이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국제회의나 행사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적용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온택트라든지 버추얼, 음, 하이브리드 등 온라인 컨벤션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발굴하기도 하고요. 네. 또 보안과 안전 문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기술 트렌드를 실제로 적용해서 행사에 적용해서 실무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 음, 다음에 디자인이나 공연 등 새로운 주제 트렌드를 적용하는 음,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 외에도 해외 뭐 컨벤션 뷰로나 정부 지자체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또 지원 사항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해외 연사들을 섭외해서 발굴해서 섭외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PCO가. PCO가, 한 개의 PCO가 이 네.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2번이나 3번, 음, 4번까지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행사를 유치하거나 또 해외 행사를 가져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개최 지원 서비스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 아까 뭐 사실 국내 PCO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는 1,000개가 거의 2,000개 요새는 거의 2,000개 네, 육박하는 많죠. 숫자가 되어 있는데 네, 있어요. 2,000개 육박하는 PCO가 다 1 번부터 5 번에 해당하는 일을 다 하는 PCO도 있고 네, 이 중에 일부만 하는 PCO도 있고 이 네, 중에 맞아요. 약간 특화되어 있는 PCO도 있는. 국내는 가만 보니까 행사를 대행하거나 기획하는 데들 대부분 PCO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왜 그러냐면 이제 관공서에 공공기관 입찰을 들어갈 때 PCO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느냐를 많이 따지시는데 그게 허가 사항이 아니라 되게 등록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 PCO로 등록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사업자 등록증에 제가 하나 추가하면 되는 예, 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대행하는 쪽이 PCO라고 스스로 많이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됩니다. 음.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걸로 보면 학생들이 보기 '아니 이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 이 네. 뭐 '보통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인력의 규모는 어떻게 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제가 사진을 일부러 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네. 가져왔는데 네. 사실 PCO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나 신입
으로 아니면은 뭐 이쪽 PCO 분야로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네. 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환상을 가질 네, 거예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 멋진 행사장의 아, 멋진 디자인들과 영상들,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콘솔이나 무대에서 시스템에서 저렇게 왼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와이어 끼고서는, 네. 네, 마이크나 이제 뭐 끼고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되게 멋진 직업이다. 근데 사실 맞아요. 음, 국내에 직업을 명칭하는 것 중에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프로 선수, 어, 야구단, 프로 골퍼 말고 어, 패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는 프로라는 말이 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네. 프로처럼 일을 해야 되고. 어, 네, 그 앞서 제가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해야 되는 업무들을 쭉 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다 하는 업무들이에요. 네, PCO가.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이 야근하고 쓰러져 있는 친구처럼 사실 일이 많고 힘든 건 맞죠. 어,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우리 PCO들만의 뭐 업무의 과다량이 아니라 음, 실제로 일반 기업에 들어가셔도 야근은 있고 맞아요. 업무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게 늘 이런 거는 아니다. 저는 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행사가 피크일 때, 네. 그럴 그래서 때만 일이 실제로 이 몰린다. 논문 같은 데를 보면요. 네. PCO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여기 네. 보면은 적성에 맞는가 했을 때 사원들은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적성에 맞으니까 이제 이쪽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대리급 때가 이제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를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행사를 개최 기획을 대행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관리를 음, 해야 될 참가자들이 있고 하다 보면 그쵸. 그런 업무들이 보통 대리급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살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적성에 진짜 맞는가? 음, 근데 음, 이제 이것도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과장급 되면은 오히려 적성에 맞다라는 게 가장 높이 지금 이렇게 네. 데이터로 나온 게 네. 사실 오른쪽에 성취감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아, 일은 많지만 일이 많으면서도 성취감이 느껴지는 게 대리급이 또 가장 대리급. 커요. 그러네요. 어, 네. 그러다 보니 일이 조금 적고 성취감이 많으면 이 직업에 대한 업무 만족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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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치. 그래서 과장급이나 부장급으로 갈수록 성취감을 느끼고 장래성이 있다고 느낀다. 신입 음, 직원들은 적성도 고민해야 되고 성취감도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이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 사실 PCO의 단맛과 쓴맛을 제대로 못 봤다. 아, 저는 그렇게 보통, 보통 몇 년 정도 돼야지 그런 대리가 단맛, 쓴맛을 다 알 수 있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돼야지 이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대리가 어, 되려면 3년 차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대리가 되고 과장 한 5년 차에서 7년 차 정도가 돼서 과장급에 되면 이 업무 만족도는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입사해서 한 5년 8,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5년 이상? 실제로 5년 이하의 직원들이 가장 전직할 퍼센트가 높아요. 어, 왜냐면은 이제 적성에 대한 고민도 심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내가 업무량이 많고. 소통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팀 간의 업무 회사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떤 배분,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음, 업무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어, 못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나는 맨날 4년째 등록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예. 솔직감이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리고 회사들도 보면은 다양한 업무를 한다기보다 하던 일만 주로 하게 되고 음, 돈이 되면 막 한다 이런 생각들도 하다 보니까 장래성도 좀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 그러려면 이제 이직을 준비하거나 전직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어. 하긴 근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종, 맞습니다. 어느 예, 다른 기업이나 다 업종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예예. 네. 그러면 그 대표님,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한 몇 명 정도가 같이 회사별로 규모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네. 대략 그래도 평균 한 몇 명 정도 된다. 아니면 뭐 이 큰 기업은 어느 몇 규모가 어떻고 중소 좀 작은 규모는 어떻다. 이런 인원에 대한 것도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아, 그 예.
보통 한 팀이 3명에서 4명, 많으면 5명 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회사가 100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사람은 5명인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팀이 잘 호흡이 맞고 서로 티키타카가 맞아서 되게 음. 팀 간의 그 리더십 있는 팀장과 또 업무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잘 맞아들면 그 친구는 일이 힘들더라도 회사 다닐 만한 거예요. 이게 일단 으쌰으쌰하니까. 10명짜리 회사다 하더라도 예예. 10명이 안 되는 PCO라 하더라도 그런 어. 팀에 대한 업무 배분이나 팀에 음. 대한 맞아요. 그게 잘 맞으면. 근데 네네. 100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회사라 하더라도 맞아, 맞아. 팀장하고의 호흡이 안 맞거나 예. 업무가 되게 자기한테 어. 어떤 좀 잡무 위주로 계속 굴러온다면은 음. 그게 이제 대리되기 전에 굉장히 회의감에 젖는 거죠. 적성에 안 맞게 느껴지는 거고 이 일이 굉장히 나한테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어. 그리고 제가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뭐 100명 이상 되는 PCO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예. 10명 이하 되는 PCO들 더 많아요. 더 많아. 그쵸. 더 많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으면 좋은 팀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어떤 회사를 고를 때도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회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예예예. 신입 직원들은 특히나. 예. 네, 네. 신입 근데 직원들한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작은 규모가 오히려 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팀워크가 좋다. 예. 네, 그건 당연한 건데요. 왜냐면은 다양한 업무들이나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을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규모가 큰 데일수록 클라이언트가 고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그 음. 고정적인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고정적일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 클라이언트를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행사가 비슷한 거죠. 국제 음. 행사든 네. 뭐 프로모션 행사든 간에. 그러다 보니 좀 나는 공연 프로모션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 프로 모션도 해 보고 하고 싶은. 싶은데 예. 너무 뭐 일반 어. 것만 하네. 막 국제만 이런 이제 어. 회의감이나 좀 불만 사항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여기 뭐 졸업시킨 학생들 취업시켜 보고 그러면 근데 저 친구 저기서 오래 버틸까?' 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티는 친구들의 약간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수가 되게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 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취업을 했지만 저기는 내가 보기엔 너무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저기 쪼끔 쟤는 더 좋은 데 가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들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거기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사수가 너무 좋다.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사수가 좋다고 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 안 바꾸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은 음. PCO가 국내 PCO들이 네. 대부분 네. 일반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100명 이하인 이제 말하자면 소기업, 예. 중소기업이에요.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겠지만 이 업무를 배우는 시스템이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사수냐에 따라서 자기 업무 능력이 발전하는 경향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진짜 참.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진할 때 어떤 업무들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PCO들이 음. 그만큼 적을 수도 있다. 그쵸.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약간 저희가 부끄러운. 그래서 예. 말씀협회에서 교육위원회한테 원하는 게 약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입 직원 뭐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회사가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해 주기에는 쪼끔 '우리 회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쪼끔 어렵다. 이런 것들을 협회가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니즈들도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협회가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예. 그런 협회 사항들을 굳이 꼭 회사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음. 이런 교육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 싫어할 회사는 없다고 봐요. 근데 또 협회에서는 협회에서는
이 우리가 이렇게 막 교육과 관련된 홍보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이메일이 도달하는 건 대표라는 거예요. 그 대표님들이 교육을 이거 교육이 있다는 거를 공유를 안 해 준다, 직원들한테. 네. 이런 어, 이야기들도 또 사실은 에다 건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나와요. 팀장급이나 대리 과장급의 메일을 확보해서 글로도 보내주라고 그래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쪽의 메일은 저희 이 협회가 갖고 있지 않고 회원으로 딱 대표가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표한테만 공지가 되고 그 밑으로 지금 전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쪽 안에서는 또 하는 음, 분들도 있기는 음, 합니다. 좀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한 건이네, 마이스협회 내에서. 네. 네. 우리 신입 직원 만약에 이제 그러면 저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신입 직원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PCO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인력의 조건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요 공유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네. 자료가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좀 적어봤어요. 네. 어,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과 관련 전공이 필수인가라는 부분. 이제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제 관련 전공이잖아요, 보통. 네. 근데 관련 전공의 친구들이 저희 보통 보면은 오히려 PCO로 입사 안 하는 경우도 많을걸요? 그쵸. 지금 인서울 대학들은 대부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은 그게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PCO 업계가 되게 3D고 맞아요. 그다음에 박봉이고 학봉이다. 예. 그다음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라더라. 이런 이제 예. 현대의 예. 나름대로 안 좋은 소문에 음. 정의가 내려져 가지고 안 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PCO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들만으로 국한해서 뽑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2, 3년제 이상으로 지금 많이들 기준을 낮췄고 어, 관련 전공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대학의 전공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저희 한림대학교 지금 거꾸로인데 저희는 만들지만 사실 다 거의 상당히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면접을 보면 뭐 관련 전공이든 아니든 간에 이쪽 일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예, 있어요. 네.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매력적일 것 같다. 예. 그리고 좀 바쁘고 뭐 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사실 실제로 요즘에는 옛날만큼 야근이 많지 않아요. 제가 예. 장담하거든요. 예예예예. 예, 행사 전주에 야근 있다고 불평하는 직원들 저 못 봤어요. 행사 전주는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당장 예, 근데 임박했으니까. 늘상 야근을 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채용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PCO들 공고를 한번 쭉 봤거든요. 예. 근데 진짜 대단히 훌륭한 복지들 많더라고요. 예를 어. 들면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재택을 하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은 주 근무를 하루에 7시간 뭐 6시간만 해가지고 주 근무가 40시간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있고 그런 어. 것들이 아마 행사 때 임박하면 바빠지니까 예예예.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른 예. 그 외에 조금 비수기나 여유가 있는 시간대들은 되게 프리하게 회사에 대해서 너무 음. 이렇게 시간을 딱딱 9 to 5로 하지 않는 맞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옛날보다는 많이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신입 직원의 기준에 두 번째로 기본적인 PC 스킬 네. 넣어놨는데 네. 어 진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면접하러. 대학생들이요? 학생 네. 신입 직원이? 엑셀은 뭐 모를 수 있다 수업을 하다 치지만 보면 안 써봤다고. 파워포인트는 어. 이거는 사실 기본으로 보긴 해요. 뭐 이렇게 예.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는데 음. 자기가 어떤 뭐 공모전 경험이나 음. 파워포인트로 과제를 많이 썼거나 실제로 DX를 자기가 써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입사하기 그쵸. 전에. 요새는 학교에서 그런 걸 시키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런 PC적인 스킬이나 아니면 엑셀로 뭔가 만질 수 있는
음. 숫자나 관련한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대학교 때 많이 네네. 써봤던 거고. 그래서 네네. 뭐 굉장히 고급 스킬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스킬 음. 정도는 필요로 한다. 음. 정도. 그래서 주로 신입사원에 대해서 면접시 보는 건 이런 뭐 스킬이나 전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친구의 어떤 도전적인 자세? 태도. 네, 태도를 많이 봐요. 도전적인 왜냐하면 태도? 왜냐면은 우리 업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응. 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는 아. 안 아. 고쳐져요, 잘. 그거 되게 아 힘들어요. 네네네네네네. 예. 근데 면접을 하다 보면 질문에 대답하거나 이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되게 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자기가 내가 물어본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뭐 물론 음. 그 경험이 없더라도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의도에 대화 맞게. 스킬이나 음. 태도 이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여학생들이 더 뛰어난 거 아닌가요? 남학생들은 떨어지지 않나요? 그 케바케인데요. 케바케. 여자 학생들, 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말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예. 생각해 도. 조리 있게 하고. 네. 예. 근데 자신감 측면에서 또 남학생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어. 많이 있고요. 어. 그건 이제 성비하고는 좀 다른 거, 저는 뭐 이렇게 다른 그 것 같아요. 성별에 대한 선호도는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별로 없어요. 예예.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학생들이 보통 기획서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기획을 음. 쓰고 음.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떤 음. 컨셉을 도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획서에 대한 의지나 열의가 많고 음. 남학생들이 보통 실행이나 현장 관리, 음. 운영 이런 거에 좀 관심, 연출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아. 네, 그런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면접을 보면. 아. 네, 그리고 아. 실제로 현업에 배치를 해도 어.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긴 있어요. 남자애들은 쪼끔 더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연출하고 뭐 네, 이런 그런 걸 쪽에 좋아하고 좀 관심이 잘하고. 많고, 네, 뭐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그것도 큰 차이는 없다. 아. 회사에 들어가면 다 골고루 배우면 좋다. 아 네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한 2-3년 정도 다른 업종에 있다가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어. 근데 다른 업종 경력을 보통은 인정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다른 뭐 업종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업종. 완전히 다른 업종이에요. 아 뭐 제조업 같은 데 있었다거나. 예, 뭐 제조업도 될 수 있고요. 유통업도 될 수 있고. 어어어. 완전 서비스업인데 우리 쪽 근데 이제 좀 그걸 찾아는 보거든요. 아, 이게 네. 우리 쪽과 연관이 되겠는가? 네. 그리고 이런 경력을 신입 때는 인정을 안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음. 적응도 좀 빠르고 아 그쵸.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한 1-2년 후에 인정을 받고 승진이 좀 빨라진다든지 업무를 좀 아. 다양하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경향은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아 네네네네네. 네. 다른 업종에. 그다음에 아까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이나 영어나 외국어 능력이 꼭 네. 필요하냐? 네. 네. 이거는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알파. 예. 있으면 네. 좋다. 플러스 알파라면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안 뽑냐? 이건 어. 업무의 성격하고 틀린 것 같아요. 업무 중에 해외에 나가서 뭐 그 수출 상담회 같은 거를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외국어가 필수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업종들의 PCO들은 당연히 외국어가 필요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거나 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주로 관람객 참관객의 대다수인 경우에는 외국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필수라고 공고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아까 대다수의 PCO들은 외국어는 플러스 알파다. 자격증도 플러스 알파다. 근데 외국어 이게 영어가 있고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뭐 다른 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일본어. 경우도 플러스 알파지 그게 있으면은 내가 꼭 아. 뽑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아. 그걸 없다고 해가지고 안 뽑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 아는 네네. 대다수의 PCO들은 그런 아. 영어를 잘하면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인정을 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막 태도나 답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우수한데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저는 그냥 뽑겠어요. 그럼. 태도가 좋으면 네, 대부분의 PC는 아, 태도나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이쪽 업무에 대한 음, 자기가 계속 배우겠다면, 음, 그리고 사실 영어 요즘에 대학교 때도 많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영어를 회사 와서도 많이들 하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갖고 예, 스스로 예, 예.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런 어,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해가지고 PCO에 꼭 안 뽑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국내 기업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 경우도 많다 보면은 영어를 쓸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 어, 그런 회사들 같은 어,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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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태도 이런 거겠네요. 태도나 이 일을 하겠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좀 많이 물어봐요. 이 일에 대해서. 네네네. 어, 어, 어. 그게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했던 친구들 보면 관심도가 다르거든요. 음, 관심도를 보면, 이 친구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파악이 되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되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신입 직원의 연봉 이런 거, 연봉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야근 이런 네. 주말 근무 이런 현황은 어떨까요? 잠깐만요. 예. 연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제가 또 연봉을, 네, 뭐 연봉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네, 없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채용 사이트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요거 보시면은, 네, 음, 채용 사이트 사람인에서 국제 업무로 채용을 진행하였던 회사를 음, 찾아보니까 453개 정도 되던데요. 네, PCO, 아니, 마이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마이스 네, 기획업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거예요. PCO 업무를 하고 그러네요. 있는. 예. 네. 그중에서 매출하고 연봉 자료가 있는 15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진짜 다 보셨네. 네네네. 제가 이거 봤거든요. 네. 오늘 이거 얘기해 주려고. 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네, 다양한데요. 네, 여기 보면은 100억 이상 하는 매출을 하는 회사가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159개 중에. 네, 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빨간 게 영업이익이에요. 네, 영업이익이라 뭘 말하냐면 그 회사가 네, 인센티브나 음,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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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게 100억 이상 하는 회사들이 평균 14.6억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4,790만 원. 어, 인원수는 30에서 150명. 음, 이 얘기는 뭐냐? 이 연봉이 평균 연봉이고 신입 연봉이 보통 한 3,500, 3,000에서 3,500 정도 한다고 봤을 때 네, 더 줄 수도 있는 여력이 되거나 인센티브를 줄 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매출 100억 이상 하는 회사들이 2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은 그런 여력을 갖고 있더라라는 음, 거고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32개 정도 됐었고요. 음, 음, 음.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이 확 줄었어요. 엄청 주네요. 네, 많이 줄더라고요. 근데 음, 이 100억 이상 하는 회사들도 음. 심지어 매출이 800억 하는 회사가 있고 딱 100억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아, 회사들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평균하니까 그 아, 매출이 큰 회사들이 많이 끌어올렸을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50억에서 100억 하는 회사들이 한 평균 연봉이 4,300, 400 정도 떨어지죠. 400에서 그러네요. 400. 네. 음, 그 밑에 30에서 50억 하는 회사가 51개였는데 영업이익 비슷하고 연봉 수준 비슷했어요. 오히려 음, 조금 더 높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50억에서 30억에서 100억 하는 회사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매출이 한 30억 미만의 회사가 159개 중에 56개, 음, 퍼센테이지 제일 많았는데 영업이익이 일단 적어요. 예, 손해보는 회사들도 좀 있었고. 예. 그 연봉은 평균이 4천 정도 되니까 또 한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적다 보니 연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이럴 게 상대적으로 없지. 적다. 예, 그러니까 인원수도 한 15명 수준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매출이 꼭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봉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당연히 연봉이 높겠죠. 높더라. 네네네. 이거는 뭐 네. PCO들 중에서도 또 빈익빈 부익부가 있었다라는 게 음.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음, 이 PCO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아까 이제 뭐 5년 정도 돼서 대리가 되면은 대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과장 정도 되면 아까 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네, 그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네. 한 이제 신입과 대리 정도까지는 뭐 평균 정도라고 하면 과장 정도가 됐을 때는 급여가 다른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뛰는데 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수준으로 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하지만 워낙에 초봉이 낮아요. 예, PCO들이. 예, 예,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중반 후반대에서 4천만 원대까지 되게 폭이 넓었거든요. 신입 네, 공고를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그게 뛰는 게 대리나 과장급으로 뛰는 게 거의 한 30% 이상 뛰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만큼 신입 직원들은 사실 와가지고 음, 바로 영업이라든지 실무 할 수가 인력으로 없으니까, 예, 이렇게 배치가 안 되고 그쵸, 대리급이나 과장급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아, 회사의 중추는 예, 대리 과장급이 맞고요. 예, 예, 대리들 연봉이 여기에 평균 연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가장 이제 조금 초년자들 예, 예, 어, 보시면은 맞지 않을 얼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야근과 주말 근무도 혹시, 그거 있었는데 제가 PCO 그것을 알려주마 예, 해가지고 네, 요즘에는요 야근하고 주말 근무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음, 52시간 주 제도도 52시간, 적용이 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행사에 임박해서도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한 일주일 정도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행사 전 행사 임박해서, 예, 정도는 예, 행사가 뭐 매주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근무 시간으로 다 쳐서 봤을 때 음. 평균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많지 않다, 절대로. 비슷하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더 적을 수도 있다. 어,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무슨 뭐 월요일부터 아니면 화요일부터 행사가 돼서 네. 주말에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네. 대체 휴무제를 대부분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면 음. 평일에 연차나 월차를, 그러니까 유급이죠. 주, 네. 네, 회사들도 많이 있고, 어, 또 엄격하게 주말 근무라고 해서 1.5배로 제공해주는 쳐주고.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 근무나 야근이 네.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더 많거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적으면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네. 실제 음,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음, 네. 그 또 질문은 저희가 학생들도 들어보고 하면 저희가 제일 그 걱정 아니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인턴을 보내고 오면 얘네가 방학에 인턴에 갔다 오면 교수님 저는 여기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인턴만 갔다 오면 애들이 이제 전 이거 못하겠어요.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전에 쏨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어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수업이나 학교에서 뭐 국제회의 기획사라고 배우고 저희가 막 제안서 써보는 연습, 공모전에 나갈 때도 막 제안서 쓰는 연습하고 하니까 취업하면 뭔가 막 기획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취업해봤더니 기획은 이제 기획은 뭐 할 기회가 사실 전무하고 뭐 TM을 계속 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막 이런 일을 한다. 그러고서 인턴을 딱 갔다 오면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획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한테 보내지 마셔라. 인턴을 보내지 마라? 네. 아, 인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네, 뭐가, 예를 들면은 대기업 인턴이면 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PCO 인턴이 네. PCO 회사들이 줄 수 있는 업무가 많지가 않아요. 음. 당장 1,000명짜리 행사를 한 달 네. 뒤에 놔두고 있는데 인턴이 네. 들어왔다 해서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네, 관리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거나 기획 업무를 시킬 수 없거든요. 음. 결국은 전화해가지고 RSVP 하라든지 예예예. 그런 단순한 업무밖에는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사 그쵸.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어. 대학생 때 막 기획서도 쓰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예. 화려한 행사장 이런 예. 걸 꿈꾸다가 왔더니 전화만 하루 종일 예. 7시간씩 예. 전화시키는데 예예예예. 이 업무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죠. 네. 예. 아, 이게 인턴으로 전부가 차라리 안 아닌데 보냈다. 이걸 아. 전부로 알고 인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인턴을 가가지고 오히려 환상을 깨고 오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그럼 현장 진행 요원 같은 걸 하라는 게 이게 나을까요? 훨씬 낫죠. 음. 아. 인턴 업무는 배치할 수 있는 업무도 별로 없어요. 예, 저도 전에 어떤 PCO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PCO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 인턴이라고 보내는 거는 방학 때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7, 8월 하고 1, 2월인데 1, 2월은 사실 행사가 없고, 뭐 제안서 써야 될 때는 애들이 해야 할 일이 사실 거의 없고, 7, 8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한테는 비수기인 상황이다 보니까 인턴으로 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근데 걔네들이 인턴을 왔다가 가는 거가 그렇게 불만이라는 게 회사 차원에서 "나는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네, 예. 인턴이라는 그 업무의 특성상 그 친구들이 사실 PCO에 와가지고 현업에서 바로바로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쵸. 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도 쉽지 않는. 되게 제한적이고 또 기간도 뭐 한 달 뭐 요렇게 쪼끔밖에 안 있으니까 뭐 가르쳐 줘서 뭐 좀 이게 뭐가 뭐 아직 완벽하지도 않지만 가르쳐 줘도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라리 학기 인턴을 보내든지 뭐 1년 인턴을 보내면 그러면 애들이 배워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방학에 뭐 4 주 요거는 진짜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행 요원도 되게 제한적인 게 진행 요원도 딱 그 업무만 주잖아요. 행사 그쵸, 기간. 그쵸. 딱 업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행사에 대한 제대로 맛을 볼 수 없는 형편인 거죠. 아. 그러면 인제 요새 대학들은 인턴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적어도 학기를 인턴을 보내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한 4-5개월 정도를 인턴으로 예, 학기 인턴 되면 거의 6 개월 정도 일하게 될 텐데. 하면은 아마 그러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음. 한두 달 가지고는 사실 할 어. 수 있는 게 없고, 어. 그리고 인턴으로 경험했던 친구들조차도 음. 내가 이거 하려고 국제회의 기획을 음. 했었나? 이런 생각을 어. 오히려 가질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신입 직원으로 회사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 하는 일들이 뭐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신입 직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신입 직원들은 일단 팀에 배치가 되면요. 음. 다 해요. 기획서도 써요. 아. 메인으로 쓰는 건 아니고 예예. 기획서에 필요한 이미지를 찾는다든지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다 예. 하거든요. 아. 인턴한테는 그걸 못 시켜요. 어. 아, 그 그렇구나. 직원과 인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아. 6개월 정도 아. 있는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시킬 수 있겠죠. 아. 그 인턴은 안 되겠고, 근데 신입 직원이 되면 그렇게 뭔가 기획서 쓰는 거에 네. 역할을 뭐 걔가 그럼요. 역할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팀장 입장에서는 음. 우리 팀원인데 기획서 쓴다고 네 명이서 기획서 쓰고 음. 있는데 쟤는 신입이라고 해서 너는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라 이러지 않거든요. 예예예. 같이 업무를 뭐라도 해라. 배분해서 뭐라도 나누는 거죠. 그게 뭐 아. 한 3%의 도움이 될지언정. 예. 그래야지 쟤도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 인턴에 대한 마음이 팀장들이 봤을 때 또 다른 거예요. 아.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여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지금 사람도 적지만 이직도 높은 것 같아요, 이직률도. 아,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 이쪽 업무에 대한, 어, 전반적인 그 고객사들, 음. 그리고 음.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정착이 안 음. 됐다고 봐요. 어어어어.
그러다 보니 음. 물론 이제 급여 수준이 대리 과장 되면서 뭐 팀장 되면서 팍팍 뛰긴 뛰지만 네. 워낙 기본서부터 작았다 보니 그게 음. 어느 정도 뭐 5, 6년, 7, 8년을 해도 음. 자기들의 옛 대학 동기나 다른 회사에 들어가 있거나 음. 좀 중견기업에 가 있고 대기업에 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연봉 수준이 작다고 생각해서 네. 예. 계속 이제 상대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예. 어. 그런 경우에 아예 전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다른 PC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다른 PCO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음. 보통 이제 팀장과의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 네네네네. 외부에 아. 왜냐면 이게 회사가 바쁘고 힘들 음. 때는 아. 서로 이제 업무가 잘 유기적으로 배분이 되고 그리고 또 팀장이 좀 못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사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사수의 문제도 있고 팀장의 문제도 있고 또 본부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네.' 아니면 '내가 저 어. 사람 때문에 성격이 나빠지겠네.' 이런 이런 아아아아. 이제 조직 생활에서의 어.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PCO들이나 가기도 한다. 예 제일 큰 건 연봉 문제겠지만 그런 음.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보시기에 근데 보통 뭐 그런 자료는 없겠지만 타 PCO로 가는 사람들이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타 업종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한 그건 인제 연차별로 다른데요. 아. 과장급쯤 되면 타 PCO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 역할을 할 수 연봉 있는 문제가 쪽에서.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정도 되면은 프로젝트 매니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서 많이 가장 이제 몸값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한 번 이직을 예. 하면서 연봉이 점프업이 되는 어 경우가 있는 어어어. 경우가 타 PCO로 네네. 가는 경우가 많고 예. 신입사원들이나 대리 이전에 아니면 대리 네. 초기에는 네.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전직을 따로 아예 다른 쪽 "나 직종으로. 이거 나랑 안 맞네." 이러면서 이제 전직하는 음. 경우가 많은 거죠. 음. 그러면 업무들이 자기가 인제 어느 정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 좀 뭐 도전적인 마음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성취감이나 네. 장래성에 대해서 계속 인제 예. 누군가 사수라든지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꿈을 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일에 파묻혀 가지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은 네. 신입사원 때 그런 단순 잡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쵸, 또 그쵸, 그쵸.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다른 업종을 찾아가는. 음. 대표님 몇 년 되셨어요? 저도 한 25년 된 것 같은데요. 어. 이 일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휘발성이다. 휘발성. 왜냐하면은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예. 그게 뭐 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긴다 하더라도 그때 그 네. 느낌을 음음음. 그 오거나이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때 나한테 그쵸. 와서 넌지시 뭔가 뭔가를 하나를 손에 쥐어 주면서 음. "이거 우리 우리나라에서 뭔가 갖고 있던 기념품인데 음. 고생하셨어요. 이거 드릴게요." 하면서 주고 가는 그 아. 순간에 그 아. 순간은 아. 어 행사는 휘발됐지만 나한테는 평생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보람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 행사마다 고유의 기획 의도가 있고 네. 행사 목표가 있고 취지가 있는데 예. 그것들이 하나하나 구현되어 가면서 음. 행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게 다 휘발되는 굉장히 음.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음 사실. 여러 대표님들한테 뭐 여쭤보고 했지만 뭐 "우리는 가장 최신의 어떤 정보를 얻는다.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매번 다른 행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휘발성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그러네요. 예. 나한테는 기억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 네. 행사는 없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성취감이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성취감뿐 아니라 보람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공공행사 같은 경우는 뭐 그 행사가 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공익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행사일 수도 그쵸, 그쵸.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인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기획서를 써서 '아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고 음.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럼 음, 내가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했다는 또 성취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음.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안서 쓰시려면 매번 새로운 걸 공부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그거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이게 힘들다는 박식해지는 것 친구들도 같아요. 네? 이게 힘들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매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아, 게 아, 곤혹스럽다. 매번 새 걸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대표님 자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추천하시나요, 직업으로? 저는 100% 추천합니다. 네, 예, 했다면. 이, 확실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직업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음, 사실 네. 이 매력적인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뭐 한참 한 10년 전부터 PCO나 컨벤션 마이스업이 각광을 받은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네, 있었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학교나 과가 생성이 되고 막 이런 때는 네,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많은 네,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코로나까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쪽 업종이 약간 폄훼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학생분들한테 제가 선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업계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음, 이 직업으로서 굉장히 주변에 인정받는 직업이다. 그렇기 음. 때문에, 물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회사들이나 음, 아니면은 그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문제도 우리가 음,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음, 우리가 음, 계속 관심을 갖고 좋은 인재들을 모으고 대우를 해자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이런 음. 것들에 대한 뭐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분들의 역할과 책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좋은 후배들을 만들어서 어떤 장래성이나 비전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사수들, 선배들의 또 역할이 있을 것이고 네, 네, 네. 꿈을 꿈꿨는데 인턴이나 행사 진행용 한두 번 해보고 나 이거 안 맞아요라고 그냥 일시적으로 전공까지 했는데 포기하시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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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최소한 1, 2년 이상 경험을 해봐라. 딱 파고 들어서 음, 음, 음. 뽑겠다고 하면은 뽑을 회사는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맞아요, 맞아요. 뭐 역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음, 있을 테지만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경험해보고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꿈꿨던 그 PCO가 맞느냐 직접 음, 부딪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도 된다. 음, 한두 음, 달의 인턴 경험으로 난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판단한 건 너무 섣부르다. 그 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이 PCO 직업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저는 사실 뭐 저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인턴을 차라리 안 보내는 것도 답이겠다. 학기 인턴을 하든지 이거 되게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 휘발성이라는 그 매력성이라는 부분도 되게 저한테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많은 좋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갖고 PCO 업계에 좋은 학생들이 좀 진출할 수 있게끔 노력해 부탁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